정녕 그년을 또 어디다가 끌어다 놓은 거지. 민호를 사들고 그년 집에 가서 민호회에 관격이 된 거라. 늙은 게 마지막 기를 쓰느라고. 저러다 며칠 못 살고 거꾸로 지려고. 비는 뜸하였지만은 벌써 통행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영감은 어디서 비에 막혔는지 아직 안 들어온다. 비에 막혔기로 택시만 집어타면 그만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저녁밥을 나가 자시는 일이었고 별로 사랑 소일을 하러 다닌다거나 친구 교제가 넓은 것도 아니니 그저 출입이래야 아침 저녁 소풍 삼아 배우게 장에 나가서 물정도 보고 한 바퀴 휘 돌다가 대개는 반찬거리나 사들고 들어오지 않으면 취대나 너덧대채 가진 집에 세전이 밀렸을 때 그것을 채근하러 다니는 따위에 볼일쯤밖엔 없는 영감이다. 오늘도 더위가 서서히 물러가자 의관을 하고 나서기에 철원댁은 다 저녁 때 어딜 가시는 거요? 요새 또 공고를 치르러 다니는 데가 생긴 게 분명하지. 하고 비꼬면서 내보내지를 않으려는 생각도 들었지만 장에 가서 민어나 한 마리 사다 먹을까 하며 어쩌고 얼음얼음하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인데 정말 민어를 사가지고 어느 년 집에 가서 민어국수나 민어회 먹느라고 이렇게 늦는지 저런 마누란 모기장 속에 혼자 누워서도 얼밋거리는 시계만 쳐다보며 귀를 대문간으로 모으고 있었다. 11시를 땡땡 친다. 아무래도 또 병통이 단단히 난 거야. 철원댁은 혀를 끌끌 차며 고쟁이 바람으로 모기장 밖을 나와 문지방 밑으로 다가앉아 아범은 들어왔니 하고 아래채에 소리를 쳐본다. 안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툇마루로 나서며 대꾸를 한다. 11시를 쳤는데 모두 붙들렸단 말이냐. 젊은 것도 못된 건 닮아서. 하고 마누란 아들마저 남봉이 났다고 또 혀를 차며 담배를 붙인다. 더위에 잔뜩 들어앉았어도 성이 가셔요. 어련히 들어오려고요. 며느린 영감을 하도 바치며 꿈쩍을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가 못마땅해서 이렇게 대꾸를 하며 한데 아버님께선 웬일이세요? 하고 불도 끄고 컴컴한 건넌방을 바라본다. 정녕 그년을 또 어디다가 끌어다 놓은 거지. 민어를 사들고 그년 집에 가서 민어회에 관격이 된 거라. 늙은 게 마지막 기를 쓰느라고. 저러다 며칠 못 살고 거꾸로 지려고. 마누라는 영감의 방까지 미운 듯 건넌방을 흘겨보면서 그래도 너희는 짐작이 있을 게지. 아, 그렇게 모를 리가 있니? 하고 또 이런 소리를 꺼내었다. 그년이란 작년 겨울에 숨어 사는 것을 기필코 발견해내서 세간을 짓부수고 헤어지게 했던 개성집 말이다. 이래저래 이 늙은 내웬 점점 더 버스러져서 올 봄부터는 각방을 쓰게 되었지만 각방을 쓰게 되자 어디를 가는지 영감의 낮출입이 잦아가고 보약은 전부터도 먹던 것이라 하더라도 온 여름 내 약이 떠날 날이 없으니 이런 것도 의심스러워 늘 들컹거리는 조건이 되었다. 그것은 고사하고
요새 와선 아들 내외더러 눈치를 챈 것이 있을 터이니 알려 바치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밤낮 들어앉았는 제가 뭘 알겠어요. 며느린 언제나 하는 똑같은 대답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만두어라. 내일은 내가 나서볼 거다. 이놈의 늙은이가 자기 손으로 재물의 광중을 파놓고 들어가 누워서 콧노를 부르고 자빠졌다만 자길 하루라도 더 살리려고 그러는 줄은 모르고. 마누라는 아랫입술을 악물며 성미가 부르르 났다. 올해 54시라 하여도 머리 하나 세웠을까. 전등불 밑에서 보면 분이라도 바른 듯이 부옇고 피둥피둥한 얼굴이 인제 한 40쯤 된성 싶다. 사실 날마다 분세수도 하고 영감이 얼음 달래서 아들의 식구를 아래채로 내쫓고 건넌방으로 올마간 뒤부턴 웬일인지 몸가축도 전보다 더하는 마누라였다. 물론 마누라가 안방에서 영감을 떼민 것은 아니었다. 60이나 되는 늙은이가 마치 젊은 애들처럼 보약 먹겠으니 딴방 쓴다는 말도 우스운 말이었지만 영감은 하여튼 그런 핑계로 슬며시 안방을 빠져나간 것이었다. 마누라가 보기 싫게 늙어가는 것도 아니요. 영감을 지성껏 아껴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지만 20여 년이나 보아온 그 겁역스러운 얼굴이 이제는 실증도 나거니와 그보다도 젊었을 때에 지지 않게, 아니 젊었을 때보다도 한술 더 떠서 툭하면 입이 부어가지고 자리에 누웠다가도 일어나 앉아서 남 잠도 못 자게 옆에서 까닭없이 찡얼대고 들볶고 하는 그 생강자엔 웬만치 넌덜머리가 나서 마루 하나 격해서나마 피접을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마누라의 감독이 나날이 더 심해가고 그 잔소리에는 새어가는 머리가 빠질 지경이었다. 대문이 찌걱하는 소리에 행여 영감인가 하고 마누란 눈이 번쩍하였으나 덜기덕거리고 문을 잠그고 아들이 들어온다. 아버님 안 들어오셨어? 아들은 뜰에서 뚱기는 아내의 말에 예사로이 대꾸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 한다. 방문턱에 앉았던 모치는 아들이 걱정을 하지 않는 말 눈치에 또 의심이 버쩍 났다. 너도 아버지 따라 그년 집에 가서 미너국 얻어먹고 오냐? 하고 모치는 비꼬아 보았다. 아무래도 아들놈까지 부친에게 돈 얻어 쓰는 맛에 부친의 비밀을 알고도 어미에게까지 속이는 것만 같았다. 난 몰라요. 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부친이 숨어 다니다가 이제는 터놓고 개성집에 가서 자는 것이거니 하는 짐작만 들어갔다. 부친이 개성집을 다시 데려다가 냉동에 새로 배포를 차려놓은 것이 벌써 올 봄일인 것은 누이에게 들어서 아는 일이지만 어머니의 그 상미가 무서워서 남매는 입을 봉하기로 짰던 것이다. 그만둬라. 돈이 뭔지. 돈만 있으면 자식 새끼도 매수를 하는가 보더라만. 난 돈 없다든. 다시는 나한테 돈 달라고 손만 내밀어 봐라. 모치는 입을 삐죽하였다. 사실 철원댁은 철원댁대로 집과 땅을 나눠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20여 년 이 영감과 사는 동안 구미구미 모아둔 봉창돈으로 지금 빈놀이에 풀어놓은 것만 해도 상당한 것이었다.
아들은 껄껄 웃다가 그렇지 않아도 한 10,000원 내일 쓸 때가 있는데 운동비로 한 10,000원만 내놓으세요. 사람을 내세워서 알아드릴 테니까요.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간다. 너 저번 봄에 집 파시고 어디 다시 사신 것 알겠구나. 모르죠. 영감이 집 시세가 떨어질 때까지 아직 사지 않겠다는 말을 그럴듯이 들어오면서도 새 집을 사거나 혹은 새 놓아 먹는 집 중에서 한 채 비어서 개성년이나 어떤 년을 들어앉혔으려니 하는 의심이 늘 떠나지 않았던 터라. 내일은 그 집들을 모조리 뒤져볼 작정이지만 숨어 살자면 새 집을 샀으려니 싶은 것이었다. 아들 식구가 제 방으로 들어간 뒤 마누란 자기 열쇠 꼬러미를 꺼내들고 영감 방으로 건너갔다. 지금 들어있는 이 집 문서는 자기가 맡아 있지만은 다른 것은 영감이 손 금고에 넣어둔 것을 잘 아는 터이라 그것을 맞은 쇠질을 해서 꺼내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양복장 아랫서랍은 맞은 쇠질로 단박에 열고 그 속에 둔 손금고를 꺼냈으나 이것만은 맞는 쇠가 없다. 머리맡 책상 서랍에 두고 다니는 영감의 열쇠 꾸러미를 꺼내자면 책상 서랍 2개를 얼러서 거머를 하고 조그만 100통 맹꽁이 자물쇠로 채워 놓았으니 이 맹꽁이 자물쇠가 또 문제다. 영감이 오늘 나가서 짠 이 중대한 죄를 생각하면 책상을 도끼로 쪼개고 열쇠를 꺼내기로 영감이 꼼짝 못하고 큰 소리 한마디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물건이 아까워서 재봉틀에 나사못 빼는 것을 가져다가 거머리 나사를 빼기 시작하였다. 나사 2개를 빼고 우선 오른편 서랍을 열고 보니 10,000원 뭉치가 연함은 꽂고 늘어놓인 앞에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다. 그까지 돈은 눈도 아니 떠보고 열쇠 꾸러미를 집어내면서 마누란 무심코 귀를 대문 있는 편으로 기울였다. 설령 영감이 들어와서 들킨대야 무서울 것도 조금도 없지만은 텅 빈 대청에서 깊어가는 밤중에 혼자 이런 일을 꾸물꾸물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도적질이나 하는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잠깐 흉측스럽고 무서운 생각도 드는 것이다. 손 금고를 열고 이 봉투 저 봉투를 꺼내보는 중에 집문서가 나왔다. 까막 눈이 마님이라도 집문서는 늘 보아서 알았다. 그것은 고사하고 문서가 5장인데 마늘한 우선 씨앗에 머리채나 붙든 듯이 속으로 허하고 반색을 하는 것이었다. 처음 5채에서 한 채를 팔았으면 넉 장이 있어야 할 터인데 5장이란 말이다. 새 집 한 채를 또 사놓고도 속인 것은 뻔한 노릇이다. 예, 어머마, 좀 올라온. 아랫방에다가 소리를 쳤다. 날짜는 알아볼 수 있으니까 거짐작으로 새 집 문서를 골라 잡긴 하였으나 동네 이름을 알 수 없으니 며느리를 불러대는 것이었다. 벗고 누웠던 며느리가 꾸물거리고 나오는 걸 기다리기가 갑갑하였다. 이것 좀 받아오. 어디냐? 냉동이군요. 며느린 집문서를 받아들고 속으론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 3월에 산 거지? 네.
그것 봐. 3월에 사놓고 그 집값 치르느라고 한 채를 판 곳일 텐데 엊그저께까지도 집은 안 샀대지 않으시던. 그 혓바닥부터 빼놓을라. 마누라는 종이장을 다시 받아서 냉동 XX 번지 하고 번지수를 똑똑히 들여다보고는 다시 봉투에 넣으며 며느리더러는 책상 서랍에 나사못을 다시 박으라고 일을 시킨다. 그런데 그거 뭐예요? 며느린 나사를 박으며 영문을 도무지 모른다는 듯이 묻는다. 어림없는 너 같은 소리도 한다. 어떤 년인지 이번엔 내가 데려다 실컷 부려도 먹고 말려 죽이련다. 마누라 목소리는 덜덜 떨렸다. 자정이 넘어 자리에 누워서 내실을 치고 동이 뉘엿뉘엿 틀 때까지 그 너더 시간이 왜 그리 지루한지 하룻밤새의 철원댁은 그 부들부들한 얼굴이 다 거칠해지고 잠을 못 잔 눈은 핏발이 서고 퀭하였다. 세수를 불이 나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5시가 되기만 기다리고 앉았다가 땡 소리가 나자 자는 며느리를 깨워놓고 철원댁은 팽이같이 나섰다. 여기 연건동에서 냉동까지면 서대문까지 전차를 한 구역은 타야 한다. 게다가 생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동네라니 찾기에 거진 2시간은 걸렸다. 이른 아침이라 이런 골짜기엔 대문 열어놓은데도 드물지만 행인도 급급히 공장에 나가는 사람 아니면 해장국집이나 가는 사람들 뿐이다. 그래도 큰 길 가게에서 대충 치고 일러주는 대로 뺑뺑 돌아서 어쩐둥 비슷한 번지를 찾아놓고 더듬으려니까 문패도 번지도 없는 집 한 채가 나타났다. 아래 윗집 번지로 보아 분명 그 집이요. 금방 영감의 기침소리가 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덮어놓고 문을 흔들었다가 개성집 같으면야 모르거니와 콧배기도 못 보던 젊은 년이 나와서 시침이 뚝 떼고 그러닌 모른다고 잡아떼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안방을 뒤져보잖아. 조급한 생각을 하면 당장에 뛰어들어가서 자리에 자빠졌는 영감의 목을 그대로 눌러 썩썩 비는 꼴을 보고 싶으나 아무리 부푼 성미의 철원집도 마지막 판에 섣불리 서둘렀다간 무리까지 끌어낸 고기를 낚싯째에 떠내려 보내는 수도 있으니 싶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다고 옆집 문전에 몸을 비켜서서 영감이 나올 때만 기다리기로 하였다. 영감이 아니 나오더라도 옆집에서 누구든 얼굴을 내밀면 저 집 동정을 물어볼 수도 있으려니 싶어 어쨌든 서 있는 것이다. 그러자 마침 뒤에서 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나며 젊은 아낙네가 수수비를 들고 나온다. 아씨, 저 집 성씨가 뭔가요? 철원집은 반색을 하며 말을 붙였다. 2 가구가 사는데 안집은 김씨라든가요? 아낙네는 꾸부리고 비질을 하기 시작한다. 네, 그 김씨가 노인네죠? 그런가 봐요. 옆집 아낙넨 그제서야 무슨 짐작이 드는 일이 있는지 철원댁에 무엇에 몰려온 것 같은 당황한 나이 먹은 얼굴을 갸웃이 쳐다보는 것이었다. 주인 댁은 노상 젊죠? 네, 애어머니는 이제야
처대가 요전에 돌잡이랬는데요. 철원댁은 처대라는 말에 입이 뒤둥그러졌지만 요전에 돌을 잡혔다는 말에 목구멍이 콱 막혀서 꼭 닫힌 문전만 흘겨보다가 빚이라는 안악낸 내던져주고 단걸음에 문전까지 뛰어왔다. 문을 흔들려고 떼어미니 찌걱하고 힘없이 열린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이놈의 영감 벌써 집으로 간 게로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날이 막 박자 뛰어나선 건 현장에서 영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요정을 짓자는 것인데 집 찾느라고 거래를 하는 동안 놓쳐버린 것이 분하다. 하여간 중문을 들어서 안방으로 꼽들려니까 어딜 갔다 왜 인제야 오는 거요? 하고 마루에 노란 구두를 신은 채 걸터 앉았던 영감이 반가운 손님이나 기다리고 앉았었다는 듯이 껄껄 웃는다. 나는 60이나 된 노인이 흰 양복에 파나마를 머리에 얹고 캥캥한 편이지만 정력적인 동안에 혈색이 아직도 좋고 젊어선 남봉깨나 피웠을성 싶지만 세상에 어려운 것을 모르고 한평생을 지냈으니만치 늙어도 버젓이 주자를 빼고 남에게 굽히려 들지 않는 고집이 있어 보였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무턱대고 호인인 듯한 어설프고 뼈진 데가 없이 느슨한 데가 있기도 하였다. 이 망종아! 마누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뜰 한가운데 딱 서며 외마디 소리로 이 망종아를 불러놓았으나 끓어오르는 분기에 말이 타 막히고 말았다. 어제는 저런 최참봉을 만나서 새집 들었으니 집 구경 가자고 끌기에 잠깐 앉았다 온다는 것이 술상이 나오고 비가 쏟아지고 하는 바람에 좀 과음을 했거든. 하며 영감은 축대로 올라오려는 마누라를 가로막듯이 같이 가자고 마주 내려선다. 응, 다 알았어. 그래. 안방 최참봉 영감을 좀 만나러 왔소. 글쎄 내 말 들어봐요. 그래 거기서 쓰러졌다가 막 발자 집에 들어가니 마누라가 여긴 왜 찾아놨었는지 이리 왔다기에 뒤쫓아온 것인데 내가 먼저 왔구먼. 어서 갑시다. 이 집은 내 친구한테 빌려준 거야. 마누라의 팔을 정답게 끼며 끌고 나가려니까 철원댁은 뿌리치며 응 알았어. 난 그 친구를 만날 일이 있어 왔다니까. 하고 그 뚱뚱한 몸집이 축대로 마루로 신발을 신은 채 비호같이 뛰어 올라가더니 안방문을 화다닥 열어 젖혔다. 아직 걷지 않은 모기장 속엔 큼직한 요 하나에 베개가 둘이 나란히 놓였고 옆에는 어린애 요와 혼예불들이 널려 있으나 방 안은 텅 비었다. 니까 년이 숨었으면 어딜 숨고 달아났으면 어디로 달아났겠니? 철원댁은 그 자리와 베개에 한 번 더 눈이 뒤집힐 것 같으면서 여전히 신을 신은 채 뛰어들어가 모기장을 휘어밀고 다락문을 열어보았다. 역시 사람은 눈에 안 띄고 너저분한 앞턱엔 눈에 익은 영감의 손가방이 놓여있다. 마누란 가택수색에 물적 증거를 잡은 듯 한층 기가 나서 묵직한 가방을 들고 한 귀퉁이가 떨어진 모기장을 짓밟으며
서창을 밀치고 내다보았지만 역시 계집의 그림자는 간데없었다. 아주 마음 놓고 돈을 한 가방씩 실어다 놓고 쓰는구나. 하고 가방을 보면 영감도 더 앙탈은 못하려니 하는 생각으로 들고 나오던 가방을 마루 끝에다가 탁 내던지며 쭈루루 건넌방으로 내das다가 뜰 아래를 힐끈 보니 거기 서 있을 영감조차 없어졌다. 아랫방에서는 나이 지긋한 여편네가 나와서 화덕에 불을 피우는 모양이다. 응, 이놈의 영감마저 들고 뛰었구나. 어디로 갑디까? 마누라가 단걸음에 뛰어 내려오며 묻자. 지금 두 분이 나가시던데요. 하는 아랫방 내 대답도 채 들을 새 없이 문 밖으로 다름질쳐 나왔다. 너희들이 갔으면 얼마나 갔으랴 하고 헐레벌떡 큰 길까지 나왔으나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이제는 해가 퍼져서 사람이 우글거리니 좀처럼 찾을 가망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하여간 가명 앞 전차 정류장까지 내려가 보리라 하고 다름질을 치자니까 아래 골목에서 하얀 양복에 파나마를 쓴 영감의 그림자가 쓱 나타나며 마침 지나는 택시에 손을 들다가 마누라가 대역 간통 위에서 허덕허덕 내려오는 것과 눈이 마주치자 멀쑥해서 들었던 손을 떨어뜨리며 허허허 웃어버린다. 마누란 이때처럼 영감이 때 끝까지 밉고도 반가운 때는 없었다. 아이를 업고 뒤를 따라 나오던 개성집은 자리옷을 입은 체니 주제도 꾀죄죄하였지만은 골목 모퉁이에서 철원댁과 얼굴이 딱 마주치니 고향이 만난 쥐였다. 작년 겨울에 지독한 서리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지라 얼굴이 해쓱해지며 입술이 까맣게 탔다. 이년아, 그래도 혼이 덜 난겨루구나. 젊으나 젊은 년이 세상에 서방이 없어 저런 늙은이한테 또 기어들어. 거리가 아니면 곧 머리채를 휘두를 형세다. 영감도 단념하고 택시를 보낸 뒤에 마누라를 달래며 골목으로 다시 끌고 들어섰다. 너 밤엔 젊은 서방이 자고 나가면 낮엔 늙은 서방이 다녀가고 팔자 좋더라. 동네 집에서 들어 내 다 안다. 마당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철원댁은 개성집의 머리 쪽지부터 휘어잡고 맴을 돈다. 늙은 서방 등골을 뽑아서 얼른 죽게 해야 집 한 채라도 어서 생기겠다는 거지. 요놈의 새끼인 네 놈의 새끼냐. 그 잘났다. 영감 쏙 뺏었구먼. 아랫방내가 하도 딱해서 어피나이를 풀으라고 하여 아랫방으로 받아 들여가는 것을 철원댁은 빼앗아서 동댕이라도 치려는 듯 펄펄 뛰는 것이다. 그만 고정하세요. 애엄마도 불쌍해요. 무슨 욕심이 있는 거 아니고 이 애기 하나 때문에 영감님을 또 모시는 거지. 애엄마도 마음씨가 무던해요. 아랫방내가 개성집에 역성을 드는 것이었다. 그 말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부엌문 밑에 얼굴이 파래서 섰던 개성집은 눈물을 주르륵 흘렸지만 철원집은 한통 속이 돼서 방에다가 감춰두었다가 달아나게 하고 역성 들고 하는 것이 밉고 분해서 개성집과 어떻게 되는 일가붙이나 되느냐 한 통이 되어서 어수룩한 영감을 빨아먹기로만 위주냐고
이번엔 아랫방네와 맞붙어 또 한바탕 악다구니가 벌어졌다. 영감은 이것을 뜯어 말리기에도 진땀을 뺐으나 언제처럼 세간을 또 들부술까봐 무서워서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둘이 같이 나가 이삿짐꾼을 불러다가 당장으로 짐을 내어 실렸다. 그렇게 못 떨어지겠거든 함께 들어가서 살자는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 영감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으나 마누라 성미를 뻔히 아느니만치 하루라도 함께 사는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들어가자는 것을 못한다고 할 용기도 없고 또 그랬다간 개성집이 더 얻어맞고 복길 것이 애처로워 허허허 하고 안 나오는 웃음만 웃고 앉았다. 60이 되도록 계집의 궁둥이나 줄줄 쫓아다니고 집 세전이나 쩔쩔거리고 다니며 받아다가 전혀 나가리고 퍼붓고 앉았다가 죽으려는 거지. 이 딱한 늙으냐. 며칠을 살겠다고 기를 쓰는 거야. 정신을 좀 차려요. 짐을 다 실어놓고 직성이 좀 풀리니까 철원집은 담배를 피워 물고 마루 끝에 앉아서 영감을 타이르는 것이었다. 임잔 내 뒤나 밟고 다니면서 씨앗샘 하느라고 이가 다 아빠져 오물할미가 됐습더니까 저 기승이 앞으로 몇 해나 남았을꼬. 영감의 말에도 한숨이 섞였다. 내 이 탓은 왜 해? 내 이하고 살았던감? 마누란 근년에 낙치가 심하여 전부를 다시 해봤고 더 젊어진 듯이 혼자 좋아하고 이속 자랑을 하는 것이었다. 비차에 다 늙게 그 기승 고만 떨고 조투룩 지내잔 말이여. 누가 할 소린지. 마누란 말소리도 한풀 꺾여서 구슬프게 들렸다. 60이니 늙게니 하는 말이 새삼스럽게 쓸쓸히 들려서 비차의 정막을 똑같이 느끼는 것이었다. 늙은 두 양주의 눈은 무심코 부엌문 앞에 섰는 개성집에게로 갔다. 수심에 쌓여 맥을 놓고 섰는 꼴이 가엾다는 생각도 똑같이 들었지만 그 토실토실한 두보를 바라보면 부러운 마음도 일반이었다. 영건동 집으로 짐을 날라다 놓고 건넌방은 개성집에게 내어주라는 마누라의 분부대로 영감이 다시 안방으로 이사를 갔다. 영감은 마누라의 쪽고른 입속과 유들유들한 얼굴을 자나깨나 다시 마주보고 앉았어야 하는 건 고사하고 잠시 한때 몸도 마음대로 놀릴 수 없이 마누라의 감시가 어찌나 심한지 이거 감옥살이보다 더 호되구나 하고 영감은 우라가 뻗치는 것을 꾹 참고 마누라의 비위 맞추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개성집은 개성집대로 입을 봉하고 몸은 바지런히 놀리니 마누라의 잔소리도 차차 줄어들고 젊은 것들의 동정도 샀다. 그러자 냉동집을 딸에게 주자는 의논이 마누라 입에서 나왔다. 아무래도 좋지. 어차피 지금 들어있는 딸의 집도 자기가 사준 것이니 간살이 크고 얌전히 손질을 하여 놓은 애첩의 집을 바꿔주긴 아까운 생각도 들지만 마누라 뜻을 거슬리는 건 차제의 금물이었다. 개성집이 이리로 올마온 지 한 열흘 지나서 딸은 동대문 바 경마장 앞에서 서대문 밖으로 이사를 했다. 이날 마누란
영감이 점심 후에 시장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겠다고 나간 틈을 타서 며느리에게 개성집 단속을 단단히 일러놓고 딸의 집을 드는 것을 보러 시급히 냉동으로 갔다. 영감은 영감대로 시장을 돌면서 굴비니 암치니 고기니 늘 하는 버릇으로 반찬거리를 한 묶음 사들고 들어왔다. 들어와 보니 마누라가 없다. 금시로 집안이 화나고 기죽을 펼 것 같고 건넌방을 마음 놓고 들여다보는 것만 해도 사람이 살 것 같다. 어떻게 해요? 난 개성으로 갈 테예요. 개성집은 자는 아이 앞에 앉아서 푸세를 만지다가 애원하듯 쳐다보며 생글 웃어 보인다. 이 집에 온 뒤로 처음 말을 붙여보는 것이요. 몇 해 만에 보는 듯 싶은 귀여운 웃음이었다. 응, 가만히 있어. 갈 데가 있으니 옷을 넌지시 갈아입고 있어. 영감은 이 한마디만 남겨놓고 풍우같이 나가더니 조금 있다가 들어와서 다짜고짜 아랫방에 대고 예, 아랫방 아가. 건넌방 애민 3시 차로 개성으로 내려보내련다. 네 어미가 있으면 또 이러니 저러니 말썽스러우니까 없는 틈에 보내버릴 작정이다. 며느린 시어머니의 당부도 있거니와 무슨 야단을 만날지 겁도 나지만 시아버지가 하는 일, 더구나 자기 첩을 보낸다는 걸 가로막고 나설 만한 일은 못 되었다. 이불 보퉁이와 옷 보퉁이를 거들어서 급히 뭉뚱그려다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택시에 실리고 새 식구를 훌쩍 떠나보냈다. 그동안에 마누라가 달겨들까 보아 겁을 벌벌 내던 영감은 차가 움직이기를 시작하니 웃음이 저절로 떠올랐다. 벌써 열흘을 두고 궁리궁리에서 놓은 계획이 이렇게 손쉽게 단행된 것만 다행이었다. 비가 축축히 오는 날이었다. 벌써 옥양목 적삼을 입을 때니 늦장막 끝에 가을비였다. 철원댁은 우산을 받고 경마장 앞 예전에 딸이 살던 집을 찾아와 안으로 걸려있는 앞대문을 삐걱삐걱 흔들어 보고는 문틈으로 마당을 들여다보았다. 쓸쓸하니 물에 젖은 검부러기가 뒤널린 마당엔 빗방울만 처량히 듣고 인기척 하나 있을 리 없었다. 저런 마누라도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뒤로 돌아서 부엌 뒤에 난 판장문이 그대로 잠겼나 돌보러 왔다. 역시 떠나던 날 딸이 잠가두었다는 맹꽁이 자물쇠가 그대로 댕그렁이 매달려 있었다. 이 집이 그놈의 자식은 왜 그리 줄줄이 많이 달렸는지 올망졸망한 사오남매가 온종일 드나들며 떠들썩하게 살던 딸의 집이었거니 하는 생각을 하면 철원 마누란 마음이 더 쓸쓸하고 우산 위에 듣는 빗소리조차 조용한 골짜기에 유난히 구슬프게 들렸다. 철원 마누란 또 공연히 허대만 썼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타박타박 돌쳐섰다. 영감이 개성집을 보낸다고 나간 뒤 벌써 사흘 나흘이 되어도 집에는 얼씬을 아니하니 애꿎은 며느리 탓만 하고 집 속에서 법석을 해보았어야 숨어버린 영감이 나올 리가 없었다. 생각다 못하여 어제 오늘 이렇게 나서서
이번이야말로 5채 집을 모조리 뒤지고 다닌 판이었다. 개성으로 보낸단 말이 빨간 거짓말인 것이야. 처음부터 안 일이지만 그래도 설마 늙은이가 계집을 끼어차고 도망질이야 할까 싶었던 것이다. 또 도망을 쳤기로 무어 지질한 본가라고 개성까지 쫓아갔을 린 없고 시내에서 여관 같은데 하루 이틀 숨어 있었기로 요새 같은 비싼 여관비를 물고 있을 그런 영감도 아니었고 보니 또 어느 집으로나 한 채 치우고 들었을 것이라고 찾아 나선 것이었다. 그러나 내 채는 다 소리 없이 들어 있었다. 그러면 빈집이니 당장 발각은 나더라도 딸이 살던 이 집에 나와 있을까 하고 마지막으로 비를 맞아가며 나와 본 것이었다. 갔어요? 갔어요? 다락문을 방긋이 열어놓고 간이 콩알만해져서 어린 것에게 젖을 물리고 앉았던 개성집이 소리를 죽여 묻는다. 앞문이 삐걱삐걱하는 소리에 다락으로 기어오르고 영감도 따라 올라가 숨으려다가 앞뒤로 망을 보며 뒷문 곁으로 난 안방 들창 밑에 매달려서 숨을 죽이고 유리구멍으로 마누라의 차차 멀어져가는 쓸쓸한 풀없는 뒷모양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이었다. 마누라의 진흙이 튄 발꿈치가 허리깨가 검정 우산 밑으로 가리우며 멀어가더니 마지막 우산 꼭지가 보이고는 그나마 사라지고 마니까 호젓한 골짜기엔 인기척 하나 없이 가랑비만 살살 내려앉는다. 영감은 마누라의 뒷모양이 눈에 안 띄게 된 것에 조바심을 하던 마음은 수련이 놓이면서도 어쩐지 커다란 정막이 가슴속에 꽉 내려앉는 듯 뒤도 아니 돌아보고 어느 때까지 길 건너집 비에 젖은 지붕만 멀거니 바라보고 섰다. 먹을 것이 없었더라면 그래서나 저럴 것이요. 젊었을 때 같으면 젊어서나 그렇다 할 것이지. 얼마 안 남은 평생에 쓰고도 남을 만큼 너끈히 미리 나누어 주었겠다. 저나 나나 늙어가는 판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밉살 맞다가도 욕심에 끌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니만큼 개성집보다도 정말 자기를 생각하고 위해주는 사람은 저런 마누라거니 하는 생각이 들어 비를 맞아가며 쩔쩔거리고 찾으러 다니는 것이 가엾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가 아주 반편으로 들어누웠은들 어쨌을꼬. 지가 아직 젊어서 다른 데 눈을 뜰 수 있었어도 날 놓칠세라고 기가 나서 쫓아다녔을까. 영감의 머리엔 자기가 철원댁의 3번째 남편이었다는 고리적 생각이 또 떠올랐다. 그러나 30도 못된 개성집이나 꽁질거리는 재롱거리를 옆에 두고도 가다가다 적막하고 쓸쓸한 자기 심경을 생각하면 철원 마누라에게 동정이 아니 가는 것도 아니었다. 아, 비는 오지만 뭘 좀 먹으러 나가야지. 이젠 됐어. 또 올 리도 없고. 영감은 들창 앞에서 떨어져 나오며 다락에서 나오는 젊은 처백에서 아들을 받아 손자 새끼 같은 것을 서투른 입내로 쩌쩌 어른다. 새 식구는 점심 겸 늦은 아침을 먹으러 비를 맞아가며 안으로 빗장을 지른 앞대문을 열고 나와 또 쇠를 채웠다.
여간에서 물, 밥 사 먹고 있을 수도 없어. 자기 집을 팔려고 미리 딸에게 일러둔 대로 열쇠는 복덕방 가게에게 맡겨두었기에 그것을 찾아다가 열고 우선 여기에 숨어 있기로 짐을 옮겨오고 뒷문에는 다시 자물쇠를 제대로 잠가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속에서 벌써 이틀이나 세 번째 꾸미는 이 늙은이의 가련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빈집에 들어가 자는 거렁뱅이처럼 드세고 있었던 것이다. 영감은 비를 맞으면서도 위에 입었던 레인코트를 훌꺽 벗어서 애미 등에 웅크리고 엎인 어린 것에게 어미알라 들씌워주고는 또 자기의 가슴께를 만져보았다.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집문서 5장이 그대로 있나 비에 젖지는 않았을까 하는 애가 씌우는 것이다.